캄보디아.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앙코르왓으로 대표되는 고대 크메르 문명의 중심지이다. 1953년 프랑스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킬링필드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겪었지만 1993년 캄보디아 왕국이 재수립되고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1) 개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지금은 태국과 베트남에 비해 인구도 적고 경제 발전도 뒤처진 편이지만 9에서 13세기에는 넓은 영토와 융성한 문화를 자랑했던 크메르 제국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당시 세워진 앙코르 유적구는 지금도 경탄을 자아내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19에서 20세기에는 베트남, 라오스와 함께 프랑스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였다. 특히 1975년부터 79년까지 급진적 공산혁명 집단인 크메르루주가 통치하면서 약 170만 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으며 이후에도 10년 넘게 무장 충돌과 정세 불안이 계속되었다. 당시 사회 전 분야가 파괴되고 절멸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재건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조들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라는 국명은 현 지역 캄푸치어를 프랑스어로 캄바지로 음차하고 이것을 다시 영어 캄보디아로 옮기면서 널리 정착되었다. 캄푸치어를 로마자화하면 캠푸치아로 변환되는데 이를 영어식으로 일군 캄푸치아 혹은 캄푸차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한편 국명이 아니라 캄보디아인 대다수를 이루는 민족을 지칭할 때에는 현지어로 크마이라고 한다. 크마이를 로마자화한 것이 크메어이고 역시 이를 영어식으로 일군 크메르가 현재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다. (2) 자연.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동부 캄보디아 평원을 차지하며 메콩강이 중앙을 관료하는 평원 국가이다. 지형은 남쪽을 제외한 3방향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의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전개되어 있어 마치 얕은 대접 모양의 지형을 이룬다. 주위의 산지는 가장 높은 남서부의 카르다몬 산맥도 해발 고도 1000에서 1500m에 불과하다. 이들 산지는 중앙부를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서부에서 가장 움푹 팬 부분이 톨레사프이다. 중앙의 캄보디아 평원은 처음에는 해저 지역이었으나 충적 작용에 의해 평야로 바뀌었고 해발 고도 20m부터 수백 미터에 이르는 작은 구릉이 산재하여 단조로운 평야의 경관을 깨뜨린다. 북부, 서부, 남서부의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강은 모두 톨레사프호로 유입하며 호수의 동쪽 끝에서 톨레사프강이 되어 남동쪽으로 향한다. 동부 구릉의 가장자리로는 메콩강이 흐르며 북동부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지류가 유입된다. 메콩강은 라오스 국경의 콘폭포로부터 캄보디아 평야를 남쪽으로 관료하면서 세콩, 세산의 지류를 합하여 강폭을 넓히고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톨레사프강과 합류한다. 갈수기에는 톨레사프호의 물이 톨레사프강으로 흘러 푸놈펜 부근에서 메콩강에 합류하고 여름의 용수기에는 푸놈펜으로부터 물이 역류하여 호수로 들어가 유량 조절지의 역할을 한다. 톨레사프호의 호안선은 지도상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까지 확대된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 몬순 기후로 10월 중순에서 5월 초에 건기와 5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우기로 나누어진다. 건기는 비교적 서늘한 10일에서 2월과 더운 3에서 5월로 나누어져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2에서 1월에 많다. 강수량은 주변 산지에 많고 몬순의 영향이 미미한 중앙평원에서는 적다. 연평균 강수량은 1000에서 1500mm이나 남서부 산지의 바다쪽 경사면은 5000mm 이상이다. 따라서 식생은 주변 산지에 밀림이 우거져 있을 뿐 다른 지역은 관목과 초원이 혼합하는 사바나의 경관을 이룬다. 중앙평원은 제1의 농업지역으로 대부분은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로는 코끼리, 야생물소, 호랑이, 퓨마, 표범, 곰 등과 수많은 작은 짐승들이 있으며 특히 코브라, 왕코브라, 줄무늬 크레이트, 러셀 등 위험한 독사가 많다. 주민 캄보디아인이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공용어인 캄보디아어를 사용한다.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중국계가 5.1%를 차지하는데 출신지는 차오저우 조주, 광둥 광동, 푸젠 복건, 하이난 해남 등으로 여러 언어를 사용하나 중국인들 간의 공통어로는 광둥어가 우세하다. 베트남인은 1977년까지 4.5%를 차지하여 어업 외의 목수, 미장이, 이발, 기계 수리 등의 기술적 직업에 종사하였으나 1977년부터의 베트남, 캄보디아 분쟁으로 대부분 베트남으로 도피하였다. 이 밖에 크메르 이슬람이라 일컫는 소수의 자민이 어업에 종사하며 크메르르로 총칭되는 쿠이, 스첸, 브놈, 자라이 등 소수민족이 화전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역사 캄보디아의 역사는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6세기까지 인도 문명의 영향 아래 부남 왕국이 번영하였다. 부남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 6세기 후반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어서 북방에서 일어난 진라비 부남을 병합,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8세기 초에는 수진랍과 육진랍으로 분열되었다가 9세기 초에 자여바르만 2세가 다시 통일, 앙코르 지방의 도읍을 정하고 앙코르 왕국을 건설하였다. 앙코르 왕국은 진랍의 전성기로 12세기 말까지 번영하였으며 그 사이 인도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앙코르톰, 앙코르와트 등 거대한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이 당시 앙코르의 건축과 부조는 크메르 미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3세기에는 타이인의 압박이 시작되었으며 14세기에 아유타야 왕조의 세력이 커지자 1434년에는 앙코르를 포기하고 남쪽의 프놈펜 지방으로 도읍을 옮겼다. 한편 베트남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참파 왕국을 붕괴시키고 크메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크메르는 타이, 베트남 양민족의 압박을 받아 쇠퇴해갔다. 코친 차이나에 진출한 프랑스의 개입으로 1863년 타이를 물리쳤으나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이래 90년 동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으며 왕제는 형식적으로 존속되었다. 1940년 일본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 한때 그 지배 밑에 있었으나 1945년 3월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이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독립운동은 계속되었다. 1947년 5월 시아누크는 캄보디아 왕국 헌법을 공포, 프랑스도 1949년 11월 프랑스 연합 내의 한 왕국으로 이를 인정함으로써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독립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완전 독립은 1954년 7월 제네바에서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독립 후에는 사실상 시아누크의 지배체제가 이루어졌다. 시아누크는 1955년 4월 왕정 지지자 정당을 소집하여 사회주의 인민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총재에 취임, 같은 해 9월 국민의회 총선거에서 상쿠미 의석 전체를 독점하였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치적 안정에 불안을 느낀 시아누크는
1961년 타이, 1963년에 베트남, 1965년에는 미국과 단교하고 자차 용공 정책으로 기울었다. 오. 정치. 캄보디아에서는 1970년 시아누크 국왕의 외유 중 우익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여 론홀 정권이 수립되었다. 론홀 정권은 1972년 국명을 크메르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을 취하였다. 1975년 4월 좌익 크메르루주가 망명 중인 시아누크 국왕과 연합해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였으나 1976년에는 시아누크를 축출하고 기호 3판을 국가원수로 폴포트를 총리로 하는 민주 캄보디아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크메르루주의 주도권을 잡은 폴포트 정권은 지나친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으로 불만을 샀고 친중국 노선을 취해 진소련 경향의 베트남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1979년 1월 베트남군의 지원을 받은 행삼린이 폴포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베트남적인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정부 3대 파벌 세력은 1982년 캄보디아 연정 수립을 선포하고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다. 행삼린이 이끄는 프놈펜 정부는 친소 친베트남 노선을 취한 반면 반정부 연합 세력은 동남아 국가연합과 국제연합의 지지를 얻었고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 오랜 협상 끝에 1989년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1990년 정부 대표 6명과 반정부 연합 세력 대표 6명으로 구성된 최고민족평의회가 결성되어 의장의 시아누크가 선출되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은 6차 당대회를 열고 기존 사회주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다당제와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였다. 1991년 10월 파리에서 4개 정치 세력이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3년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군병력을 포함한 2만 2천 명의 요원을 파견해 과도행정기구를 구성하였다. 1993년 5월 총선을 앞두고 크메르루주는 최고민족평의회에서 탈퇴,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20개 정당 및 정파가 참가해 90%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크메르루주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개표 결과 시아누크의 아들 에나나리드가 이끄는 푼신팩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제1당이 되었다. 제헌의회에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채택하고 9월 24일 시아누크가 국왕에 취임하였다. 시아누크는 푼신팩의 라나리드와 캄보디아 인민당의 훈센을 공동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신정부가 두 세력의 연합에 기반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신정부 출범으로 기호 3판이 이끄는 크메르루주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신정부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하였다. 병역은 의무제로 18에서 35세의 남자는 5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 각 정치 세력들은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유했는데 프놈펜 정부군 11만 2천, 푼신팩 1만 8천,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 1만 2천, 크메르루주 4만 명이었으며 그 밖에 유엔군이 1만여 명 주둔하였다. 1993년 7월 출범한 신정부는 크메르루주를 제외한 3개 정치 세력의 군대를 통합하여 신정부군을 창설하였다. 크메르루주는 정부군의 토벌 작전으로 인해 이탈자가 속출하는 등 병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6) 경제. 캄보디아는 1975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농업, 특히 쌀과 고무에 의존하였으며 캄퐁사움 부근에 철광이 있을 뿐 지하 자원은 매우 빈약하다. 1963년에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 은행의 국유화, 수출입의 국가독점, 주요 산업체의 국가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론홀의 크메르 공화국은 공업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폴포트, 이행사리 정권 시대에는 공산 독재를 행하여 전체 생산수단의 국유화, 화폐의 폐기,
생활필수품의 소량 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극심한 생산의 정체를 가져왔고 국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행 3년 정권은 농공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국민 경제의 회복, 시장 경제에 따른 계획 경제, 강제적인 공동노동, 공동식사 제도의 폐지, 강제노동의 폐지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노동, 통화, 은행, 상품 유통의 회복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1980년 3월 25일 신통화리엘의 유통이 시작되었으며 장기적인 내전으로 경제가 피폐해 있어 경제 재건책의 일환으로 1982년 11월 앙코르와트 관광이 재개되었다. 캄보디아 인구의 80%가 종사하는 농업은 국가 경제의 지주를 이룬다. 주산물은 쌀인데 전체 경작지의 85%를 차지하며 메콩강과 톨레사프 주변이 중심 지역이다. 그 밖에 고무, 옥수수, 목화, 야자, 잎담배 등의 산물이 있다. 폴포트, 이행사리 정권은 농지를 모두 국유화하고 주민의 대부분을 강제로 농업노동에 종사시켜 1977년 이후에는 농업 생산의 회복을 선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반면 행 3년 정권은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기존 농경지의 적절한 경작과 노동에 알맞은 생산물의 배분을 기본적인 농업정책으로 내세웠다. 1981년에 170만 헥타르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으며 9만 5천 헥타르에서 옥수수, 1만 1,500 헥타르에서 공업용 작물이 재배되었으나 가뭄과 홍수로 식량 부족의 극복은 절망적이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1982년도 쌀 부족량은 25만 톤이나 되었다. 한편 톨레사프호의 담수업도 경제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업은 매우 낙후된 상태로 1975년 이전에는 소규모 공장이 있었으나 대부분 농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은 국영 또는 공사 합동으로 경영하였고 중소기업은 개인 기업화되어 있었으나 폴포트, 이행사리 정권은 모든 기업을 통틀어 국유화하였다. 주민을 농촌으로 강제 소개시키고 강제 수용, 강제 노동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공업 생산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다. 행 3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겨우 기업 활동이 재개되었다. 중요 공업으로 반적, 알코올, 제지, 시멘트, 비료, 정미, 양조, 일용품 등의 공장이 있다. 수출의 주종은 농산물인데 쌀과 고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아누크 시대에는 해마다 쌀 10만에서 50만 톤, 고무는 2만에서 5만 톤을 수출하였으나 내전으로 급감하여 1975년 공산정권 성립 이후에는 수출이 거의 정지되었다. 시아누크 시대에는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주요 무역거래국이었고 폴포트, 이행사리 시대에는 중국이 주거래국이었다. 행 3년 정권에서는 러시아와 동독 등이 주거래국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한때 일본과의 무역거래가 있었다. 시아누크 시대에는 주로 프랑스로부터의 프로젝트에 의한 원조가 대부분으로 프놈펜 공항의 확장, 시아누크 비랑의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론홀 시대에는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가 대신 이루어져 그 액수는 해마다 수억 달러에 달했다. 폴포트, 이행사리 시대에는 중공이 원조 공유의 주역이 되었으며 1975년 8월 중국, 캄보디아 경제기술협력협정, 1977년 9월 중국, 캄보디아 경제원조기술협력협정 등을 근거로 주로 무상원조의 형태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받았다. 행 3년이 들어서고 나서는 베트남, 소련 등의 원조가 강화되었으나 한때는 국민의 반수가 기아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식량 사정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다. (1) 교통. 캄보디아의 철도는 전체 길이 약 603km로서 프놈펜에서 바탐방을 지나 국경을 넘어 타이에 이르는 노선과 프놈펜 캄퐁 사업 노선이 있으나 모두 단선이다. 도로는 전체 길이 35,769km로 이 가운데
4,165km가 보장되어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 프놈펜 바탕방 간, 프놈펜 시엠레아프 간 등의 국도가 있다. 수로는 모두 3,700km로 90%가 메콩, 톨레사프 수로이며 중요 무역항으로는 하항인 프놈펜과 유일한 해양인 캄퐁사엄이 있다. 1982년 9월부터 프놈펜에서 호치민의 항공로를 개설, 운항하고 있다. 사회. 캄보디아는 예로부터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소승불교를 신봉하는데 모하니 가이, 도마유츠트의 두 파가 있으나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밖에 일부에는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도 전파되어 있다. 네아츠크다, 정령의 신앙, 인도에서 전래된 바라문교가 남긴 주술에 관한 민간 신앙도 많이 남아있으며 안전을 목적으로 한 부적, 문신도 행해지고 있다. 폴포트, 이행사리 정권은 종교 활동을 금지시키고 사원을 파괴하였으며 승려의 환속을 강요하였다. 행삼린 정권은 형식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며 파괴된 사원의 수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 지역은 전화와 약탈로 계속 훼손되어 1982년 현재 전체 유적의 70%가 복원불능의 상태로 파괴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3년 유적지의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캄보디아 당국에 제의하였다. 1998년 현재 AM 라디오 방송국 7개, FM 라디오 방송국 3개, 단파 라디오 방송국 3개가 있고 TV 방송국은 국영으로 1개가 있다. 4개의 상업방송이 프놈펜과 주요 지방도시에서 방영된다. 문화. 캄보디아의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인구의 90%가 소승불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예배,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이다. 이 밖에 참 이슬람교, 고산족 종교, 유교 및 도교, 천주교, 개신교 교회도 있다. 캄보디아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고 하나 프랑스어는 장년층에서나 통용이 가능하며 관공서,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여자들은 사롱이라는 큰 천으로 된 것을 평상시 집에서 입고 머리에는 끄로마라는 천을 두르며 남자들은 사롱솥이라는 옷을 입는다. 결혼식 및 잔치는 주로 건기인 12월에서 5월 사이에 거행되며 전통 혼례가 주류이나 가끔 서양식 결혼 장면도 볼 수 있다. 캄보디아인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역사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강하고 어목으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이나 총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 과학기술. 캄보디아 우정전기통신부는 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통신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 1997년 말 12,307회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환망의 디지털화는 100% 달성하였다. 국제망은 1990년에 협정 체결로 텔스트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텔스트라는 일대의 국제 관문 교환기와 5,000 가입자 회선을 갖춘 프놈펜의 국제통신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셀룰러 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97년 말 현재 33,556명이다. 셀룰러 사업자로는 캠텔, 카사콤 등이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은 1997년 5월이고 캠넷과 텔스트라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영방송사인 캄보디아 국가텔레비전이 있다.
대한 관계. 캄보디아와 한국과는 1970년 3월 론놀 정권이 수립되면서 국교가 시작되었으나 론놀 정권의 붕괴와 함께 1975년 4월 공관을 철수하였으며 교역 활동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6년 5월에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